안녕하십니까. 4월 21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쇼킹한 뉴스가 장중에 나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건강 악화설 심혈관 수술을 했는데 그 위독하다는 그런 식의 뉴스가 이제 해외 언론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시장이 많이 출렁거렸고요. 이 뉴스가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사실 유무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지기 때문에 하루 종일 장 끝날 때까지 계속 긴장하면서 뉴스를 지켜봤었는데요. 아직까지 진위 파악은 정확히 안 됩니다. 단지 이제 그 CNN에서 어디 다른 곳 뉴스 다른데 어떤 그 기사를 인용을 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심혈관 질환으로 수술을 받았는데 결과가 안 좋아서 상당히 위독하다 뭐 이런 쪽의 뉴스를 띄웠고요. 거기에 따라서 시장이 출렁거렸고 그다음 이후에 이제 국내의 그 청와대나 이런 쪽에서 건강 이상설은 아닌 것 같다. 근데 북한에 안 가봤으니까 추측할 수밖에 없는 거죠. 평양이나 이런 쪽에 움직임이 전혀 없는 걸로 봐서 건강 악화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쪽으로 지금 진정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로 인해서 오늘 그 시장이 뜻하지 않게 상당히 출렁거려서 대응하기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해외 증시부터 해서 제가 봤던 시장의 흐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틀릴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요. 미증시가 마이너스 2.44% 하락했고 나스닥이 1% 하락이고 독일 증시가 0.4% 상승했습니다. 미증시 하락의 가장 큰 이유는 국제 유가가 지금 끝없는 추락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이너스로 떨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석유를 사가는 사람한테 석유 회사에서 돈을 주고 가져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제 석유를 보관할 수 없는 지경에 빠지니까 너무 가격이 싸니까 이제 그 석유 수요가 없으니까 탱크마다 석유를 꽉꽉 채우고 나서 남으니까 이걸 처치곤란이라서 내 거 석유 가져가면 돈 줄게 이래갖고 돈 주고 가져가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국제유가가 급락하면 보통 다우지수에 해당하는 그 정유 회사들이 급락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향으로 해서 다우지수가 특히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유럽 증시가 강보합으로 올라선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인데요. 신종 코로나의 유럽 지역에 확산됐던 신종 코로나가 확산세가 꺾였다 이런 쪽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확산세가 꺾였다는 말은 뭐 예를 들어서 오늘 확진자가 5,000명 나왔는데 그 다음 날 확진자가 4,900명 나왔다. 그러면 그 확진자가 늘어나는 숫자가 약간 줄었죠. 그래서 이제 이걸 확산세가 꺾였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고점을 찍고 턴에서 꺾이기 시작하면 이제 진정 국면으로 접어든다 이렇게 보통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이 바이러스라는 게 한번 싹 휩쓸고 지나가면 면역이 생기는 사람들은 면역이 되고 걸릴 사람 다 걸려버렸기 때문에 추가로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어느 정도 꺾이는 이런 현상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고점을 돌파하고 꺾이고 있는 상황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고요. 그 부분으로 해서 증시가 호재로 작용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나라에서도 거의 한 자릿수였던 것 같은데요. 거의 이제 진정 국면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돼지열병 때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경기도 지역에 돼지열병이 막 확산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돼지열병 관련주를 제가 매수를 했었는데요. 처음에 들어가서 급등할 때 수익을 올렸는데 그 다음에 재차 상승할 줄 알고 조정받고 들어갔는데 쭉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대다수의 투자자들은 중국에서 돼지열병이 걸리면 전 지역으로 확산했는데 설마 경기도 지역에서 방어가 되겠느냐, 이건 방어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돼지열병 관련주들을 막 매수했는데 정부에서 경기도 지역의 돼지를 다 살처분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돼지열병 걸린 뉴스가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진정 국면으로 들어가서 지금 이 순간까지도 돼지열병이 걸린 농가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방역은 참 대단하다 이런 걸 경험을 했고, 마찬가지로 신종 코로나 부분도 저희 가족들도 그럽니다. 정부에서 뭔가 숨기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이런 의심이 살짝 들긴 해요. 왜 이
논산훈련소에 3명이 감염이 됐는데 그 나머지 사람들은 전혀 감염이 되지 않는가, 뭐 이런 식의 상당히 의심스럽긴 한데, 실제로 확진자 나오는 거 보면 거의 뭐 한 자릿수로 확 줄어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 경험상 봤을 때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확산세가 꺾여서 이제는 통제 가능한 범위에 들어왔다.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제 활동을 살살 이제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정상화가 되어 간다로 해석하면 맞을 것 같고, 중국도 지금 통제가 잘 되고 있죠. 그래서 중국에서도 생산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신종 코로나에 대한 악재에 대한 어떤 그 부분은 시장에 반영이 됐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 다시 변종 바이러스가 발생해 가지고 다시 또 확산세에 접어든다면 그때 가서 이제 대응을 해야 될 부분이고, 현재로서는 시장이 올라가는 힘이 강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 헤어지수로 일단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다우지수 그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일단 하락이 나오긴 했는데 아직까지 뭐 지지선을 지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아래로 확 꺾어질 그런 가능성보다는 어느 정도 매물을 수하고 나면 다시 들어 올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 보통 뭐 제가 차트 전문은 아니지만 엘리엇 파동 개념으로 보자면 1파, 그 다음에 조정, 2파 조정, 3파가 가장 강할 수 있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한 여기 정도까지 올 때까지는 위쪽으로 밀어 올리는 힘이 강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그래서 반등하는 힘이 더 강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뭐 단기간에 이렇게 급등이라기보다는 상승 쪽으로 힘이 좀 강할 것 같다, 이런 관점으로 저는 시장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 장에 그 국내 증시 대응할 때 아침에 갭으로 떨어졌다가 바닥을 다지고 이제 턴에서 돌아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바닥을 확인하고 그 다음 들어 올려서 대충 한 이 정도 선에서 끝나지 않겠느냐. 여기를 뚫고 올라가긴 좀 어렵더라도 한 이 정도 반등 나와서 이 정도에서 뭐 1910선 정도 이 근처에서 끝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침에 한 종목도 추가 매수한 다음에 낮잠 좀 자고 나와야지 그러고 이제 자러 갔는데, 조금 눈 붙였다가 나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쭉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발견을 했는데요, 이쯤에서. 지금 뉴스 시간을 보시면 10시 36분쯤 그 뉴스가 나와가지고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그 나왔는데 쭉 떨어지고 있어서 이럴 때는 이제 심각한 문제죠. 뭐 하염없이 떨어질 때는.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에 뉴스를 보니까 김정은 위원장 관련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뉴스 자체가 그 악재인지 호재인지를 먼저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김정은 위원장이 만약에 위독하다면 그건 악재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 일단 김정은 위원장이 만약에 사망을 하게 되면 지금 서열상으로 김여정 씨가 이제 그 족보상으로 봤을 때, 백주혈통 족보상으로 봤을 때 승계를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김정은 위원장한테 딸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어리겠죠, 많이. 그래서 그 자녀 쪽으로 갈 수가 없고 김여정 씨가 승계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전문가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 군부라든가 뭐 이런 쪽하고의 어떤 갈등, 이런 부분들의 그 위험 요소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북한에서 뭐 내란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압록강 쪽으로 해서 대탈출국이 나온다든가 이런 위기 상황, 이걸 전혀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그 부분을 통제하기 위해서 강경한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미사일 도발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내부적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 긴장을 조성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뉴스 접했을 때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제가 보유하고 있었던 TBC라는 종목하고 그 다음 그 라이온 시큐어라는 종목을 손절을 재빠르게 했습니다. 이 손절하고 나서 15만원 손실 났었는데요. 손절을 재빠르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전쟁 관련주를 뛰어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진작에 제가 여기서부터 안 자고 지켜봤다면, 뉴스를 빨리 봤다면 바로 그 빅텍에 뛰어들었을 텐데 제가 여기서 발견했는데 빅텍이 여기 와 있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요. 그래서 매수하지는 못하고
손절만 하고 그다음 좀 지나고 나서 다시 뉴스가 나왔는데 뭐라고 나왔냐면 그 CNN에서 나온 그 건강 악화설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정부하고 청와대 쪽에서 나온 뉴스를 보면 건강 이상설이 사실이 아닐 것 같다. 왜냐하면 이제 평양의 움직임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건 그럴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 이런 쪽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YTN에 나온 전문가가 건강 이상설일 확률이 한 30% 정도, 그리고 아닐 확률이 한 70% 정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건 그 건강 이상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사망할 그런 위험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면 악재로 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다시 그 매수를 해가지고 TBC하고 나온시켜 다시 매수해가지고 여기쯤에서 손실을 만회하고 본전의 정리를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손실 났던 부분을 여기서 다시 매수해서 이 부분에서 정리를 해서 손실을 만회하고 본전으로 오늘 마감을 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상당히 뭐 이럴 때는 긴장되죠. 아침에 그 코덱스 200 인버스 종목으로 단타 한번 하고 짧게 그냥 단타 한번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운시큐어라는 종목을 그 잡았었거든요. 2750원대 잡았는데요. 여기쯤에서 잡았죠. 잡아가지고 이제 잘 올라가니까 이거 이제 뭐 이 정도면 되겠다 싶어갖고 놔놓고 잠시 좀 묻히고 왔는데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다시 이제 마이너스권으로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TBC도 마찬가지죠. 어제 오버하고 넘어온 종목인데 갑자기 쭉 빠지니까 손절을 했습니다. 그 손절하고 다시 여기서 잡아가지고 돌려놓은 상태, 대충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긴박하게 매매하긴 했는데 결론은 이것저것 해서 거의 뭐 본전 상태로 그리고 라온시큐어는 매도해 버렸습니다. 제가 이 종목은 그 오늘 위로 올라가서 끝났다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꼬리를 너무 달아버려 가지고 앞쪽에는 이 매물 때문에 이제 못 들고 올라갔는데, 그래서 그 아직까지 뭐 김정은 위원장 이 부분이 확실하게 어떤 쪽인지를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괜히 들고 있다가 그 위험 부담을 가지기는 좀 그렇다 싶어서, 그래서 이익 실현 다 해버렸고요. TBC는 그대로 남겨놨습니다. 이 종목은 그 워낙 저가형이고 제가 봤을 때 만약 올라간다면 아주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서 그냥 약간의 위험성을 가지면서 좀 제대로 걸리기만 걸리면 2배짜리까지 땡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이 종목은 그냥 그 200만원치를 그대로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손절하고 다시 잡아서 현재 그 플러스로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매하고 나서 잔고는 어제하고 동일합니다. 871만원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익이 0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0 해서 마무리를 했고요. 그 이제 뭐 시작하는 단계라서 매일 수익 올리고 싶은 건 욕심이고 그냥 잃지 않으면 되겠다. 요번에 제가 전업투자로 바뀌면서 투자 원칙에 손실 보지 않는 매매를 하는데 특히 치중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냥 그 매수를 안 하고 지켜보다가 확실하다 싶을 때 들어가서 짧게 치고 나오는 식으로 해서 혹은 뭐 시장이 안 좋다 싶으면 빠르게 손절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물려서 손실이 커지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전으로 마감을 했고요. 그다음 오늘 제가 봤던 종목 중에 괜찮았던 부분은 제가 그 종목 쭉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가비아라는 종목이 상당히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관심 종목에 딱 올려놓고 봤는데 제 생각에 이제 오늘까지 뭐 대충 요 보합권에 있다가 조만간에 한번 위로 치고 올라갈 것 같아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아주 강하게 올라갔다가 다시 밀렸습니다. 쫙 밀어 올렸다가 뒤로 밀렸습니다. 그래서 그 개인적으로 상당히 괜찮겠다 싶어서 이 종목 그 보니까 일단 실적이 상당히 좀 많이 향상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2019년 4분기 때 실적도 괜찮게 나온 것 같고 전년 대비해서 영업이익도 상당히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채 비율, 유보율도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보니까 그 네트워크 관련된 뭐 이런 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은 뭐 전자상거래업 등 뭐에서 여러 가지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인터넷 관련한 어떤 이런 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송 쪽이나 뭐 전자상거래 여러 가지 업들을 하는 것 같은데 실적이 상당히 괜찮게 나오는 것 같고 유동 물량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괜찮아 보여서 이 종목하고 그다음 그 네트워크 관련해서 나무기술 이 종목도 지금 그 상당히 괜찮게 흐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들어가면 누를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긴 어렵고 일단 앞쪽에 있는 전고점을 뚫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아래쪽에서 잡은 사람들 이익 실현하는 매물을 어느 정도 소화하고 나면 재차 상승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 네트워크 관련한 쪽이나 그다음 보안 관련 엑셈이라는 종목도 보안 관련 회사인데 상당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나 이런 종목들을 개인적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오늘 나온 CQ가 한 20%대로 강하게 올라가길래 아침에 이제 강하게 치고 올라가길래 여기서 잡았었는데요. 잘 잡았는데 악재 뉴스로 해서 확 무너지면서 흐름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이 이제 내일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해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인터넷 쪽 그다음 뭐 네트워크 보안 이런 쪽으로 이 종목들이 괜찮아 보여서 관심 종목으로 등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CQ하고 TBC 이 종목 그 매매를 해봤었고요. 그다음 지수가 혹시나 그 악재로 해서 급락할까 싶어서 인버스 종목도 한번 저 단타로 매매를 해봤습니다. 근데 크게 재미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정도로 제가 매매했던 거를 설명을 드렸고요. 이거 방송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참 두서없이 그냥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들 이제 제 방송에 익숙하실 거기 때문에 제가 방송을 영 뭐 오락가락해도 들으시는 분이 알아서 잘 챙기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중에 제가 좀 강하다 싶은 종목들을 당일 매매해가지고 여기다 쭉 이제 모읍니다. 그래서 그 김정은 위원장 악재 뉴스 떴을 때 금 관련주인 엘컴텍, 그 다음에 빅텍, 스페코, 뭐 퍼스텍 이런 종목들 재빠르게 등록을 시켜가지고 시장 흐름을 파악해야 되죠. 지켜봤고 그 다음 이제 그 반대로 남북 경협주는 잘 올라가다가 확 무너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서로 상반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전쟁 관련주하고 남북 경협주는 서로 반대로 움직인다. 그래서 남북 경협주 쪽에도 뭐 대아티아이 같은 이런 종목들이 잘 올라가다가 확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쪽 파트하고 그다음 MS 오토텍 이 종목은 테슬라에 부품 공급하는 뭐 그런 쪽 자동차 부품인 것 같은데요. 아주 강하게 올라가서 좋게 봅니다. 저희 그 카페에 추천해 주신 종목이거든요. 그 두산 밥켓도 그렇고 그 MS 오토텍 추천해 주셨는데요. 제가 봤을 때 상당히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오늘 한번 노려보려고 했는데 시장이 너무 흔들려 가지고 그냥 밑에 잡지는 못했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한번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들의 종목들 관심 있게 봤고요. 그 다음 그 남광 토건이 상한가 들어가고 이 건설회사들이 좀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들 움직임 있었고요. 그래서 일단 대충 제가 봤던 시장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그 제가 그 유튜브 영상을 그 올리고 나서 어제 방송할 때 그 카페 만들었다는 안내 방송을 드렸어요. 그래서 카페 주소를 앞으로 제가 영상 올릴 때마다 가장 위에 있는 댓글에 카페 주소를 링크 시켜 놓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누르면 제가 만들어 놓은 카페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반응이 좋을 줄은 잘 몰랐는데요. 지금 75명입니다. 75분이 가입을 해 주셨고요. 무엇보다 제가 지금 그 좋게 생각하는 것은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회원님들이 활동을 적극적으로 잘 해주고 계세요. 이 회원 매매 일지도 원래 없었던 메뉴인데 한 분이 매매 일지 방이 없어서 올립니다 하면서 매매 일지를 올리셨어요. 그래서 저도 참고를 하고 이제 많이 봤는데요. 이런 식의 어떤
적극적인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회원 매매일지 방도 만들었고요. 그 다음 종목 토론실에 종목 추천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제가 그 매수했던 TBC라는 종목도 여기서 추천해주신 대꾸박구님이 추천해주신 종목이었고요. 그 다음 추천해주신 종목 보면 다들 괜찮을 것 같아요. 두산밥캣 이 종목도 괜찮았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SV 인베스트먼트 이 종목은 그 제가 그 댓글 안 붙였는데요. 이 종목은 좀 불안해서 이건 그 코로나 관련한 뭐더라 무슨 그 어떤 코로나 관련한 어떤 백신 쪽에 관계되는 그 회사에 지분 투자했다 해서 올라가는 그런 부분인데 이뮨메드라고 해놨네요. 이뮨메드 지분 9%인데요. 이 코로나가 진정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요건 조금 망설여졌습니다. 뭐 이런 식의 그다음 그 MS 오토텍 이런 식으로 종목 추천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이 카페를 뭐 홍보해서 저한테 뭐 이득이 되는 게 아니고 유튜브 영상 올리고 나면 이 영상에 댓글로는 소통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그림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보를 올리기가 좀 댓글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카페를 이용하시면 장중에 제가 뉴스 속보란에다가 그것도 올렸습니다. 김정은 수술 후 중퇴 위기 상황이라는 뉴스 떴길래 미국 CNN 방송에서 했는 거를 바로 이제 제가 캡처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올렸었고 그 다음 다른 분이 또 바로 또 속보해가지고 올려주셨죠. 김정은 신병 이상설이 사실이 아니다. 특이 동향 없다.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 바로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이런 걸 활용하시면 서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아주 어떤 그 긴박한 뉴스들이 뜬다면 뉴스 속보에다가 올려주시고 그 뉴스에 대해서 댓글로 서로 의견 교환을 하고 이런 식으로 정보를 교환하면 장중 매매할 때 상당히 도움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제가 실력이 좋은 것 같으면 뭐 그 실시간 방송 같은 걸 해가지고 좋은 정보를 드리면 되겠지만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도 실력이 아직까지 그 많이 부족합니다. 큰 수익 없이 그냥 계속 그 경험만 쌓고 있는 중이라서 그래서 행여나 실시간 방송을 하게 되면 제가 하는 말로 인해서 제가 어떤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가지고 보시는 분이 손실이 발생될까 싶어서 그래서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대신에 제 카페 제 그 유튜브 영상에 구독하시는 분들 중에 실력이 있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보도 지금 올려주시는 거 보면 아주 그 많은 정보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아주 능력 있으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서로 정보를 교환해서 함께 도움되는 그런 그 카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성공할 수 있는 제가 뭔가를 가르쳐 드릴 능력이 안 되니까 구독자분들, 회원분들이 서로 정보를 교환해서 함께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카페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봤던 상황은 대강 설명드렸고요. 오늘 장중에 그 미국 선물 지수가 마이너스 0.6%에서 마이너스 0.1% 사이를 오락가락 했었는데 지금 현재 또 마이너스 0.5 정도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증시도 좀 오락가락 하는 것 같고 해외 증시가 전반적으로 상당히 좀 불안정합니다. 하락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어디로 튈지 모르게 급박하게 움직이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좀 위기 관리를 하면서 그렇게 대응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TBC 한 종목 가지고 있고요. 200만원치 가지고 있고요. 잔고는 어제와 똑같습니다. 871만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좋은 의견, 뭐 좋은 종목 이런 것들은 댓글이나 혹은 카페에 많이 올려주시면 저한테도 도움이 되고 보시는 분들한테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요. 카페 가입하시는 분들이 이제 제가 이제 그 가입 승인을 들어가면 대충 이제 40대, 50대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데요. 의외로 50대, 60대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이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제가 저희 집에 왔던 손님 그 주식 투자하시는 그 어르신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느낀 건데요.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매매하는 방법은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에 오셨던 그 어르신은 한번 종목을 잡으면 그냥 거의 장기 투자입니다. 한번 잡고 나면 대신에 쉽게 잘 매매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빠르게 샀다 팔았다를 하기 때문에 제가 괜찮다고 받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니까 그분이 듣고 나서 그 다음에 그걸 매매를 하니까 이 빠르게 대응을 안 하시니까 갖고 가만히 있어 버리니까 수익 났을 때 안 팔고 계속 가지고 있다가 다시 쭉 빠져갖고 손실로 가버리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해서 이건 매매 성향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좋다고 생각해서 이런 의미죠. 이 종목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저는 들어가서 올라가면 여기서 이익 실현을 하거나 무슨 조치를 취합니다. 근데 장기 투자로 보시는 분은 일봉으로 갖다 놓고 잡으셨으면 그대로 계속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럼 올라갔다가 맞고 다시 내려가 버리면 손실이 나버릴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단타로 매매하느냐 장기로 매매하느냐에 따라서 대응 방법이 달라진다고 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방송하는 이 부분이 저는 한 3, 4일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시장 상황에 따라서 오늘처럼 출렁하게 되면 일단 손절을 하고 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 건강 악화설 이러면 다시 매수하더라도 일단 그 순간에는 악재니까 다 던져놓고 생각을 합니다. 지켜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응하는 방법이 있고 나는 장기 투자니까 뭐 그 정도에는 크게 신경 안 쓰겠다 가만히 갖고 계시는 분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각자의 성향에 맞게끔 대응을 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방송에 너무 믿고 따라 하시는 것보다는 각자의 성향에 맞게끔 그렇게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건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해서 오늘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장 끝나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